사랑 수업을 마음여행 독서 모임 7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이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화면만 나와가지고 업로드를 못 해드렸어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 조금 간략하게 다시 중요한 것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사랑 수업으로 하게 된 건 1월 달에 윤홍균 원장님이 쓴 자존감 수업을 1월에 했었죠. 그래서 1월에 했던 것을 이제 조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1기부터 지금 7기까지 5기까지 거의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들로 주로 많이 했고, 이제 상담과 관련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자존감이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건강 마음 책방이라는 저만의 책이 뉴페이퍼의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회복 탄력성 주제로 한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 이 사랑 수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나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 줄 굉장히 길죠.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선생님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말할까요? 주무미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래요? 아, 제가 했던 내용을요? 저의 변하고 싶은 모습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아, 지난주 영상이 업로드 안 돼서 아, 음성으로 한 번 더. 어, 저는 그때 적다 보니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한없이 친절한 사람인데 왜 장모님만 만나면 화를 내냐고 신랑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모를 음, 정도로 어, 엄마한테 진짜 화를 많이 내고 심지어 뭔가를 자꾸 저한테 뭔가 해주시려는 그 모습에서 당신은 안 챙기는 어쨌든 뭐 모든 대화의 끝은 자꾸 짜증으로 귀결돼서 정말 안 그러고 싶거든요. 엄마는 저한테 정말 감사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제 사랑이 필요한 분인데 그래서 네, 그런 제 모습을 바꾸고 싶었었습니다. 네.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가까이 있는 남편이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는 거. 그렇게 알게 된 것도 처음에는 내가 정말 완전 부정을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에? 그런데 서서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진짜 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 정리, 마음 챙김,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 관점이 넓어지길 원함. 이거는 윤미경 아, 선생님이 네. 해주셨죠. 네. 네. 저는 이제 이제 50 이제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54세인데 지금은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아이도 다 장성했고 이제 컸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했고 또 남편은 또 해외 건부고 뭐 이제 시댁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마음에 저는 상처가 많다든지 또는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데서도 저는 혼자 일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홈스쿨링 하고 또 그리고 오전에는 강의하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에서 힘들거나 뭐 내가 아주 힘들거나 뭐 이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어 어쨌든 이제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저자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놓았을까? 이 저자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 놓았을까? 라고 이제 그걸 보면 내 자신이 조금 정리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독서 모임은 제가 뭐 힐링이 된다 뭐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관점이 넓어지고 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네. 내가 스스로 직접 경험을 해도 되지만 간접 경험으로 그렇게 나한테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그리고 또 이게 최재희 또 선생님이 어떤 거를 적으셨죠? 저는 마음 정리? 마음 정리를 네. 적었는데 마음 챙김이 붙었네요. 음, 그치? 네. 뭐 비슷한 밑에 거니까. 있는 거를 제가 위로 끌어당기면서 두 개를 음. 같이 했어요. 근데 마음 맞아요. 챙김도 그때. 좋네요. 네. 그것도 음, 필요해요, 제가. 음, 음. 마음 정리를 해서 마음 챙김까지 네. 가져가는 걸로.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존감 수업에서는 이 책의 이제 핵심이라는 건 자존감이란 단어가 나온 책이잖아요. 그런 자존감이 정의가 뭐고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는 거는 신뢰, 믿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냐.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지내는 양육자잖아요. 그런 양육자로부터 나 자신을 믿고 타인을 믿고 이 세상을 믿어가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 자존감 수업에서도 같이 견주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에게는 또 어떤 감정들이 있나?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진짜 감정은 TA에서는 네 가지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글레이드, 기쁨, 새드, 슬픔, 또 매드, 화가 앵거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스케어드, 두려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어, 우리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에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행동하는 나의 습관이 또 변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맥상통한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지가 없을 때, 그럴 때 자존감 회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이런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요인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번아웃을 많이 겪기도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무기력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또 방어기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정말 여기에 나오는 저항 1, 2, 3에 있는 것처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이런 결과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 그리고 저항 두 번째는 실천에 대한 저항.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려면 그 실행을 해봐야 하지 않은 건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항 세 번째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원래 제자리로 가려고 해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그런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과 실천을 막는 세 가지 저항 심리라고 해요. 하지만 윤홍규 원장님이 강조하는 솔루션은 그래도 그냥 계속하라.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믿고 내가 만족하는 그 날까지 계속하면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결정법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에 따라간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나쁘면 미래형으로 후회하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타인한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든대요. 이게 또 이제 회복 탄력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 5가지에 대한 질문들. 이거는 이제 페이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고요. 사랑 수업. 이것도 이제 1주차부터 한 달 동안 볼 거라서 이렇게 챕터를 나눠봤어요. 근데 분량을 보면 챕터 1과 2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각각의 챕터 1과 2는 1주차와 2주차에서 하고 나머지 3주차와 4주차에서는 3, 4,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 어떤 애착 유형인가에 대한 후속편이 3주차와 챕터 3과 챕터 4에서 나오는 그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2주차에서 끊고 그 다음에 챕터 3과 4는 같이 묶어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 수업인가? 인생은 한 번뿐인 삶인데 결국 인생 고민은 결국 사랑 고민이다. 라는 아주 짧고 굵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윤은규 원장님 이 진료실에 찾아왔을 때 그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사랑 고민으로 예, 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문제는 또 깊이 파고들며 무슨 뜻인가? 바로 애정 결핍으로 볼 수 있다라고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런 갈망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뭐뭐 하는 척 이렇게 가면을 쓴 채로 행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죠. 근데 본질적인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감추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감춘다고 해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가 독특할 뿐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가상에서 지내다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아닌 척하면 그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3가지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양가 감정. 안 좋게 표현하면 밀당, 좋게 표현하면 적당한 거리. 이게 이제 관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작가가 쓴 책에서도 적당한 거리, 이게 꽤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쓴 책이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도 같이 공통되게 나온 내용이기도 해요.
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정상이라는 거죠. 그 정상인 범주에서 내가 뭘 선택을 할 거냐,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그것은 정말 상대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 감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후회를 하든 만족을 하든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의 세 가지 속성,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면 굉장히 좋죠. 근데 앞에서도 이제 가면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걸로 네, 잠깐 포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비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때뿐이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연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실제 내 모습인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요. 이제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나와 상대가 서로 주고받는 욕구가 이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엇갈릴 때, 그럴 때 관계가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류 분석에서도 스트로크라는 인정 욕구,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스트로크는 내가 원할 때 제공이 되면 만족스러운데 내가 원할 때 전혀 스트로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해를 가해서라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방향성도 거기 그 스트로크 이론이랑 같이 맞물려서 네,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또 사랑 수업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랑법이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공무원 이공계형, 두 번째가 서비스형, 세 번째가 예술가형, 네 번째가 인문학자 유형. 이제 색깔로 표현한 게 이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앞으로 사랑을 잘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제시된 거니까 공무형은 너무 그 MBTI에서 T형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협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면 좋다라는 거고요. 서비스업형은 남의 감정,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상대에 대해서만 네,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서비스업형의 유형들이 사랑을 잘 하려면 주체적인 삶,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고그램에서는 MP, 상대방 중심 유형으로 나오는 N자 유형에서도 이 서비스업형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주체가 되는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사랑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찾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예술가형은 나의 감정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주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 이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했을 때 그 기술이 습득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감정만이 최우선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문학자 유형인 건데요. 잠시만요. 남의 이성이나 논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문학자 유형은 속된 말로 먹물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인문학자 유형은 대인관계에 적용했을 때 상대는 비난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I'm okay이고 you are not okay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인문학자 유형이라고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유가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고, 정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관계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래야 이제 사랑이 좀 수월해진다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인문학자 유형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이제 각각의 유형들이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런 유형을 어떤 유형인가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보고 비유해봐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도대체 이 사랑이 뭔가? 사랑의 기본 축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가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 뜻 자체가 아끼고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노년을 같이 부부가 보내게 될 때 마주보는 게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것. 김주환 교수님이 쓴 내면 소통에서도 자아를 이제 배경자아라고 큰 범주 안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배경자아가 바로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나 단어만 다를 뿐이지, 이해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준다라는 그 뜻이 바로 정신심리 활동에서 공감 플러스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는 공감을 포함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래서 understand가 이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고, 네, 그 리스펙트 존경한다는 그 뜻 자체도 우리가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 존경이 된다. 그런 어원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라는 그 큰 한 축이 공감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에 의해서 비례가 되고 거기에 따라 또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전반적인 정신심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의 3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역할에 맞게 도와주기,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도와주기라는 행동으로 완성이 된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상대 입장에 공감하고 배려해야 가능하다는 거.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요.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 그 이면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결핍들을 채울 수 있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사랑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족한다는 그런
만족감은 그런 감정의 뿌리가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 연결이 끊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때로는 공포심까지 따라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지낸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5년, 10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유롭긴 하지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이나 이런 백과사전 이런 거에서는 사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윤용균 원장님이 사랑력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은 피곤조차 잊게 해주는 사랑의 힘이다. 그런 에너지를 이제 사랑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력 자체가 자존감이고 성장력의 기반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 가능한 삶이 성숙한 삶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 나는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최근에 자존감이 바닥이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를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 상황으로 표현이 될까요? 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례나 그런 문장으로는 해봤자 맨날 똑같아.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등등등 여러 예시들이 나오기도 하죠. 윤미경 선생님은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상담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학기 네. 하고, 한 학기를 하고, 저는 사실 놀이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상담 현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이 치료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타 이제 그 과목들은 그닥 또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고 잘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복학을 했더니 신입 그 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쵸. 들어왔는데, 와우. 일단 저의 위치는 선배인 위치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스펙을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이고 역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음,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이, 이거 거짓말 선배지. 이건 완전히, 이제 현장에 없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위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음, 조금 그렇다 이러고 자신감이 조금 저하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제가 마음을 추스렸죠. 왜냐하면 이것도 안 하려고 음, 하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꼭 상담까지 안 가도 교육과 중재도 중요하다. 나는 이제 그 역할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내가 잘하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못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이러면 상담 현장에 도구들을 한번 이렇게 아동들을 향한 도구들 그리고 성인들 그 검사하는 성인 검사 도구들을 내가 조금 이제 구해서 그 도구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내가 그걸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제 다시 다른 선생님께서 저랑 또 50대인 선생님이 또 상담 학교의 상담 교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음, 보드게임 필요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가 MOU를 맺은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좀 해소하려고 음, 노력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들보다는 많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내가 괜히 왔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불안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애착 유형을 보면 해피형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음, 네, 여기까지. 음, 네. 네. 다른 사람들의 스펙에 비해서 내가 위축될 정도로 그렇게 비교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또 있을 있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잘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래도 개발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으니까 나름의 MOU도 맺으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네. 최재희 선생님이 지금 놀이치료 현장에서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아, 네. 저도 놀이치료 전공이에요. 석사가. 오,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나중에 알겠네. 네. 나중에 물어보세요. 혹시 도움 네. 드릴 게 있으면 드릴게요. 너무 좋네요. 음. 혹시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음, 최근까지였어요. 한 몇 달 동안 되게 힘들어가지고, 음, 음,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고, 음, 이 타인에 의해서 내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니까 더 힘들어졌었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좀 허탈하고 좀 허무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는 좀 세게 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어, 음, 네. 그래가지고 이 사고 위험도 조금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음, 이제 그러니까 딴 생각하느라고, 그냥 멈춘 음, 거죠. 가다가, 음. 시간을 갔다가 브레이크를 정말 밟고, 접촉사고 날 뻔하셨나 보다. 예, 그 뒤에서 막 빵빵거려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가고, 음, 막 이런 음, 상황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응? 이제 나만 손해구나. 예, 근데 되게 음, 좀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요새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스트레스 상황일 때를 떠올려 보라고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났다가 잠시 생각하니까 음, 그때가 한참 힘들었을 적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I'm not okay라고 여겨지게 되면 익숙하게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여기곤 있지만 내 몸 안에서 내 뇌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방식이 나도 모르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I'm not okay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순식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또 내 자리, 내 위치로 오신 것 같아서 음, 다행입니다. 음.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후회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서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만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음. 조은주 선생님, 특별히 자존감이 바닥이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가 있으셨을까요? 얼굴 보여드리니까 좋죠. 네, 좋아요. 반가워요. 목소리, 목소리가 또 다 돼서요. 결국엔 차로 왔어요. 그래서, 아, 어, 말씀하신 이 바로 하나가 떠오르는 게, 음, 저도 지금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어, 9년을 미뤘죠. 수료하고 지금 9년쯤 미루는데, 이 졸업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계속 저한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어쨌든 졸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졸업을 못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냥 졸업의 의미가 없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른 박사님 한 분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일을 같이 하면서 하려니까 결국 일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졸업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안 돼서 스터디까지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터디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와 핑계에는 일을 잘 해야 해요. 혹은 뭐 상황이 그러했어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되는 분량의 논문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받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스트레스를 어,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터디를 마치고 나와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랑에게 폭 한타가 던진 거죠. 나는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근데 신랑이 잘못한 게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내가 지금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 네, 끊기죠. 하고 있는 나를 왜 넌 몰라주니 이렇게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 계속 일도 안 되고 어 음, 논문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스터디를 약간 미루기로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졸업을 못한 자체도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 그리고 그 스터디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도 자꾸 미루기를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늘 욕심을 냈던 일에 하지 못할까 욕심을 내고 그리고 자꾸 못한 나에 대해서 후회를 또 후회를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핵심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졸업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시간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내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뭐부터 하는 것이 일이 술술 풀려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좋은데 정말 복병이 숨어 있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돼 라고 내 스케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조금 앞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조정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애착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내가 애착은 친밀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애착이란 무엇이고 안정적인 애착을 갖기 위해서 그런 안정감을 가진 애착이 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내가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애착이라고 여겨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나누게 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정한 애착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나? 그 특징들을 또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인생 태도예요. I'm okay, you are not okay. You are okay, I'm not okay. 그리고 둘 다 not okay. 이게 이제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괜찮지만 타인을 not okay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상황이 됐든지 간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는 다 타인의 잘못인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을 느끼는 그런 애착 유형은 타인은 괜찮은데 내가 나도케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이런 혼합형 애착은 이 책에서도 스키조이드 퍼스널 디소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열형에 대해서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나를 나 스스로 알고 싶지도 않고 타인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유형이 있을 때 정말 속이 타죠. 타들어가죠. 그런데 타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유형들이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은 나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서 소통을 끊고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오케이니까.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된다. 타인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쁜 경험이 회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은 방어 기제로 냉소를 사용하는데요. 어차피 그래봤자 그러니까 내가 만족 못할 거 해봤자 뭘 해. 그냥 안 하고 말지. 안 만나고 말지.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불안정 애착의 회피형에 나오는 건데 회피형 애착의 대표적 행동이 일중독. 일중독뿐만이 아니라 이 중독의 다양한 중독들이 많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극히 드물지만 또 성공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 삶의 지지대가 사라져버려서 예기치 못한 큰 방황을 하기도 한다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회피형에 대한 솔루션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안형은 내가 나도케이였을 때, 나 스스로가 나도케이라는 것은 뭘 해도 나 스스로 만족도 못하고 다 무슨 일이든 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형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고 간섭을 주고받고 또 초조함이 이런 습관이 된 경우예요.
정신과 병동에 가면 이렇게 아지테이션으로 계속 같은 곳만 종종 제자리 걸음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안의 불을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상처는 과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다. 이 여기라는 건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랑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해봤자 분명 나를 또 좋아하지 않을 거야. 금방 나랑 헤어지고 말 거야.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도망치고 말 거야. 이런 지속적인 생각들, 이걸 또 스키마라고 하죠. 그런 틀에 갇혀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불안형 애착의 대표적인 행동은 내가 아닌 타인한테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의존을 버리고 독립된 길을 걷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K이고 남도 K였을 때 모두가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혼합형은 잘난 척, 센 척, 행복한 척, 척척척 이런 가면을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존법이 가면 쓰기.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척척척 했던 가짜의 내 모습이었는지 결국 본인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의 끝은 프로불편러래요. 나도 싫고 남도 싫고 부정적인 자신이 된 자신도 또 싫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적 애착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애착이 안정적이냐, 불안적으로 보이느냐라고 제시가 돼 있고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행복한 생각을 하며 행복하게, 또 건강한 생각을 하면 건강하게. 하지만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하게, 또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렵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삶이 내가 나를 어떤 삶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으로. 그래서 자타긍정으로 변화하려면 내가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생각 자체를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보면 그 안에서는 이제 핵심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믿는지, 타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강한지, 긍정적인지, 이러한 이제 핵심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타긍정으로 변화하려면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3명한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때론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준다면 내가 또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아까 조은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행동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남편이 얘기해줘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그 심리 상태를 타인이 또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듣고 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윌슨이라는 분이 심리 테스트 이제 아동한테 했던 거를 성인도 한번 해봐라 라고 제시를 한 건데요. 2분 안에 내가 이 나무에 몇 번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대로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각각 선택한 내용에 대한 내가 뭘 선택했는지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진행한 부분이 이제 사랑 수업에서 애착과 관련돼서 난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나 이 애착 유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 주에 정말 나는 애정 결핍증인지 아닌지 그런 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또 인생 태도를 내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의 존재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0시 5분이네요. 지금까지 거의 저만 얘기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야기도 주고받고 서로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했었는데 이 사랑 수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얻어가야 되고 변화될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적용할 점은 어떤 부분인지 그냥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오픈할 수 있는 만큼 네,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김미경 이거 선생님 내용이 먼저 굉장히 하실 거예요? 많았는데. 최지희 제가 선생님 먼저 먼저 할게요. 하실 거예요? 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셨네요. 음, 그래서, 뭐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마저 한 사례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혼합형에서 나오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마약 중독자 남자를 음,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재발을 했으니까 원래 마약은 한번 이렇게 보호 관찰을 받다가 한번 재발을 하게 되면 이제 수감 교도소로 가서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소하고 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사례인데 그분은 공황장애를 같이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말씀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독방을 쓴 적이 있었대요. 1인실. 근데 그 안에서 대소변이나 뭐 샤워나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샤워 꼭지가 천장에 달려 있었는데 샤워를 하면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으니까 숨도 못 쉬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상태로 하루 이상을 넘겼대요. 음,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고 음, 지금도 이제 물이라는 물은 다 공포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단약을 하고 있어서 잘 지내고 계시긴 한데 그분 사례를 이 여기 몇 쪽이냐 78페이지 나쁜 경험은 이제 회피로 이어진다. 이 회피형에서 여기 윤원규 원장님도 초등학교 때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바다 멀리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고 이렇게 경험을 공유를 해줬어요. 근데 물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샤워기로 머리를 감지 못했다. 이렇게 제시를 해준 그 대목에서 제가 마약 중독 상담했던 그분 또한 공황장애로 샤워 물줄기조차 너무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줘서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읽으면서 제 자신의 애착 유형과 예, 또 이제 타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들의 애착 유형 뭐 거의 대부분이 불안정 애착이기 때문에 제가 맞아. 상담하고 게다가 저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아동 학대로 신고된 아동들과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괜찮은 사례도 있기는 해요. 편한 사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도 이제 윗대에서부터 학대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대물림되는 사례들이고, 너무 가정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하니까, 사실은 상담도 상담이지만 참 대책이 안 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상담한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어떤 애착 유형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윤은경 교수님도 뒷부분에 가면은 본인도 이제 다 혼합돼 있잖아요. 안정 그쵸. 애착도 있고, 불안정 애착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렸고 20대 때 이제 성인으로 들어서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상담을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놓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벼락치기로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빠른 네. 시간 내에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성격 적응 유형을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보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어떤 유형인지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정신병리랑 같이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해보니까, 오픈을 하는데요. 제가 네, 안티소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요소를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존 전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언니 그리고 제가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위로는 큰 언니가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은 큰 첫째는 첫째라고, 또 막내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쌍둥이 둘을 이제 애물딸쥐처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그리고 쌍둥이 언니는 이모네 집으로, 엄마 바로 밑에 동생, 이모 집으로 반강제로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음, 그런데 이제 저는 할머니랑 있던 시간이 더 많았는데 언니는 1살, 2살 많은 거기가 이제 형제만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랑 같이 지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모네 집으로 놀러 가면 언니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외할머니한테 이모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막 땡깡 피우고. 그러니까 제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착과 관련돼서는 참 많은
그 저만의 분석이 필요했던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현재 나로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얘기할까요? 네, 윤미경 선생님. 네, 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해피형이라고 하지만 어릴 때 보면 또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도 대가족 속에 한 3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시골이다 보니 좀 도시 쪽으로 학교를 간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생활에 독립을 빨리 한 거죠.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그러면서 독립이 조금 반쪽다리 독립이긴 하나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팔은 자기가 그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그래봤자라는 것보다는 이제 인생을 알다 보니 누구나 다 외롭다라는 걸 이제 일단은 전제로 깔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본인 문제는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편이 예전에 40대까지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일을 좋아하긴 하나 지금은 이제 좀 균형을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되게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제 되게 노력하는데 이제 그 노력이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 11년 전부터 요거 노력이 저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애니어그램을 만나고 내가 이런 유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줄까라고 했을 때 나사를 하나 조금 풀고 나사를 하나 풀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그냥 한번 흐트러지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혼자 여행도 갔다 와보고 내가 아니라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솔루션을 많이 줬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성향이 있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저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좀 잠도 혼자서 좀 자고 이제 밝은 성향이긴 한데 혼자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외향의 탈을 쓴 내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는 걸 보면.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또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운동 다 잘하고 저는 운동 진짜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오늘날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예전에 일중독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일중독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제 목표를 정하지 말자라게 저의 목표거든. 누가 이게 코칭을 가면 항상 목표를 정하고 막 이러잖아. 저는 그거 별로 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또 많이 아파도 보고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그냥 즐겁게 살자는 게 저의 목표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 되면 저는 논문 쓸 생각 지금 없거든요. 저는 일단 수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학기에 이 과제를 어떻게 치낼 것이며 어느 정도의 내가 수준을 내가 요할 것이며 이제 그 정도만 목표를 제가 잡고 뭐 그리고 이제 소논문도 쓰고 싶지도 않고 이제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교수님 저는 소논문도 쓰고 싶지 않고요. 논문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수료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에 이의를 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랩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 이제 학우들하고 만나면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냥 오늘 하루 이제 주어진 걸 해가면서 그때 감정에 좀 따르자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의 준비가 이제 서서히 돼가고 계신 것 같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은주 선생님. 저도 지금 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우선 그 발표자를 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어떤 유형일까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피형의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게 있는 것도 같은데
불안형이 어, 타인을 더 긍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 듣다 보니 저는 오히려 남을 탓하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음, 어, 남을 탓하고 있었나? 남을 음, 남을 인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나? 그래서 제, 음, 제 부정적인 애착은 뭔지가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유형을 봐야 될지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혼합형이라고 하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해서 앞서 있는 회피형과 불안형 중에는 뭘까? 다시 봐도 일 중독이긴 한데 어, 동굴로 들어가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남을 만나서 좋아하고 방어 기제로 냉소는 하나요. 어쨌든 이제 저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네, 짬을 내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직 네, 저를 바라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뱀이 나타났을 때의 그 사례하고 또 영화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나 그런 사례랑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하고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는 회피에 가깝나, 또 아니면 회피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도 K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부분으로, 불안형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솔루션들은 각각의 유형별로 되어 있긴 한데, 회피형은 이제 표현하기로는 기찻길 같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찻길은 이제 평행선이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잔잔하게 스스로 조용히 심심한 삶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고, 네, 혼합형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다 조금씩 섞여 있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어찌됐던 사람은 본능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안정된 애착을 왜곡시키는 뭐 여러 가지 또 왜곡에 대한 종류도 같이 113쪽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적용해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다 이제 끝까지 읽고 나면 더 명쾌한 해답을 또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질문? 네, 예, 그 마지막에 나무 위에 그림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여기 해석하는 것이 1번 점점 136 또는 7을 선택한 이게 뭔 말인가요? 1번이라는 게 뭐죠? 이게 136과 7을 선택한 경우에 요 내용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 1번에는 나무에 11번 이게 이제 나무마다 이제 그 성향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보니까 1번 땡땡 136 또는 7을 선택한 경우 이렇게 해놔서 1번이라는 의미가 뭐고 136 또는 7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가 궁금했어요. 음, 해석 차원에서. 그건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다 보니까 그 네. 나무에 있는 사람의 그 숫자 그 것을 보고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아, 그래서 1번 이러면 136하고 7번 요 네 번호를 선택하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 그 말인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한번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거기에 한번, 또 예, 근데 꽂히게 내가 되죠. 해석을 못하니까, 이거 음. 어떻게 하라는 거지? 1번이라는 게 뭐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일 어, 마지막에 그 캡처한 홈페이지 주소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냥 가볍게 쓰기도 해요. 예. 네, 이게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 강의 갈 때 보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많지 않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고르게 하고 왜 그렇게 골랐는지 얘기하게 하고 맞아요. 이런 경험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런 나무 내용들을 심리 그림도 많지 않아요? 비슷한 거 많이 많이 쓰시죠?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이제 진짜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고르는 사람도 네, 있어.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해 또는 자살 이런 걸 네, 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음, 또 질문이 있나요? 이 사랑 수업 다음 책을 어,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 있기는 한데 아직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방에다가 1, 2, 3 이렇게 책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추천해 주셔도 좋고. 같이 읽고 같이 나눠보고 했으면 하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윤미경 선생님, 지난주에는 못 오셨지만 오늘은 꼭 갈 거예요. 또 개인 카톡까지 남겨주셔서 네, 힘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또 들어가세요. 사진 안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CJ 선생님 하나 그 여쭤볼게요. 어떻게 프린트물, 여쭤봐야 되지? 개인적으로? 예, 저 어떤, 톡하세요. 카톡? 카톡? 네, 예, 카톡 하세요. 카톡 알겠습니다. 하시고, 괜찮으시면 제가 연락처 공유해드려도 되고. 네네네. 네. 음, 오늘 해요, 오늘. 제가 뭐 여쭤볼 네. 게 있어서 자료 관련해서. 네, 네, 그러세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문 감사합니다. 쉬세요. 닫겠습니다.